바이든.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순위가 많이 상승을 한 거고 네. 미국은 거의 급락 수준인 거고요. 2023년에도 물론 윤석열 정부 때인데 윤석열. 한국이 47위, 미국이 20위였습니다. 네. 네. 와, 이 대통령이 진짜 중요하네. 게다가 대통령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저게 사실은 미국이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내외 바깥에는 뭐 전쟁 또는 네. 거의 다른 나라의 투자를 강요하고 관세를 강요하는 약탈적 제국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거 외에 지금 예태본이 이걸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민주국가, 주요 국가 중에 민주주의 국가의 숫자보다 권위주의 국가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작년부터. 아, 작년부터 그게 역전이 그게 됐어요? 역전이 됐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 그 작년부터 이게 바뀌었구나. 네, 아, 숫자가 역전됐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국민들 진짜 네. 너무 대단해요, 기대해. 대단해. 그래, 진짜 진짜. 위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수기 민주주의 부문에서 예. 그야말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와. 48위에서 7위. 트럼프가 그야말로 이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트럼프 자신도 내외부적으로 완전히 지금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의 핵심 충성파로 알려졌던 네. 조 켄트 아, 좋겠지.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사표를 던지면서 양심 선언을 했는데요.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미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국 내 로비의 압력 때문에 시작됐다. 저분이 마가의 중에서도 그리고 트럼프가 엄청나게 찬양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아내가 군인인데 시리아 내전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찐 마가 세력이고 예. 일종의 극우 세력인데 이 전쟁만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는 신호인 거죠. 또 하나 더 문제가 누구냐 하면 댄 케인입니다. 합참의장인데 내가 경고했다. 포르무제 봉쇄될 것이고 이란 3, 4일 만에 못 무너뜨린다. 전쟁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를 배제하고 거기에 루비오하고 네타냐후하고 몇몇 사람들이 소수로 결정을 해버렸다고 지금의 합참의장인데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역사의 전쟁을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이 전쟁 역사적인 실수의 전쟁을 자기가 온팡 뒤집어 씌는 게 싫기 때문에. 마가에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가 터커 네, 칼슨이잖아요. 터커 칼슨. 근데 터커 칼슨 같은 경우도 정말 맹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전쟁을 역겨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언사까지 써가면서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을 배신했다. 그런 거 그런데 이 아닙니까? 터크 칼슨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이란한테.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반대니까 수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체포하겠다는. 사실상 지금 이제 마가의 저런 분열도 있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합참의장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되고 전략이 무너지고 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실제 팩트를 알고 있는 국장이나 들고 일어나는구나. 장군들이 이제 솔직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나 국민들이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게 되니까 네. 사실 여론은 더 나빠질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 백악관의 유명한 여자 대변인 있잖아요. 네. 레빗인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 무슨 이란이 공격한다는 징후가 전혀 없었는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 레빗이 대통령이 느꼈다. 대통령의 필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필링으로 전쟁을 합니까? 윤석열 정부 같아. 필링으로는 전쟁이 아니 러브를 하는 거지 전쟁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이나 직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되게 즉흥적으로 내려진 조율 안 된 전쟁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이게 거죠. 자기네도 명분 없습니다. 그 요즘은 인지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민들을 똘똘똘 뭉치게 만들고 적은 내가 지고 있네 이런 심리전을 막 가게 만들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인지전 차원에서 미국이 좀 무너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막 분열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분이 없으니까 국력을 모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더 큰 거는 이제 해외에 대해서 다른 나라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를 끌어들일 수 있는 팩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이제 아주 고립되고 있습니다.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예. 또 이게 굉장히 민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삐졌습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그냥 삐쳐가지고 아이처럼 유치하게 야 됐어. 그냥 난 솔직히 요거 나토 테스트 한번 해본 거였다. 떠본 거였다 이거예요. 이런 아주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SNS는 진짜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그야말로 투정을 부렸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 네, 아유 다 뜻하는 됐다 거죠. 됐어. 근데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냈대. 트럼프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평생 처음 봤다라고요. 본인 마음대로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렇죠. 심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가짜 뉴스 중에 가장 진실된 뉴스가 저걸 거예요. 진짜 화가 나. 진짜 화가 났다. 진짜 화가 난 겁니다. 자기 나름의 합리성과 거래의 원칙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이제. 그런 것까지 잃어버리면 완전히 예, 예. 이제 자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심리 상태에 따라서 뭐든지 할 수 있죠. 이란 전쟁 예산 2천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를 통과시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쟁 계속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스타파가 네. 그냥 당연히 부모가 죽고 또 그 전에도 후계자로 지명이 돼서 자연스럽게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모스타파가 될 때까지 권력 투쟁이 내부에 엄청나게 있었고 온건파들이 타협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라리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모스타파가 등장한 것도 강경파의 등장인데다가 계속 반대 목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날려버려서 이제는 그냥 거의 강경파의 목소리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범죄적인 살인자들이 곧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다음에 피를 흘리는 것이 얼마나 이란을 강하게 만드는지 보여주겠다는 게 모스타파의 두 번째 공식 성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갈 수 있는 출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나쁜 것이 다 끊어버리는 거네. 예, 종전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막 서로 종전을 받느니 네네. 안 받느니 이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당사자를 죽여버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리고 신정 국가에서 순교입니다. 지금 다 순교로 그러고 이게 있죠. 순교니까 이 순교자들에 대한 복수를 안 해줄 수 없는 거고 누구도 이제 안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막 가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저분이 라리잔이라는 분은 네. 그냥 거의 철학자로서 엄청나게 존경받고 이분이 한 게 칸트 전문가, 칸트에 대한 전공을 한 분이고 이렇게 격이 안에서는 격이 다른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냥 폭살을 시켜버렸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 부분이 가려지잖아요. 레바논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하마스 했던 거와 똑같이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재민이 생기고 있고 네. 닥치는 대로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 이란 전쟁의 진정한 진짜 승자다. 하루에 2,200억씩 벌고 네네. 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파는 그 기름이 우랄유라고 하는데요. 그게 전쟁 전에 57불밖에 안 했어요. 근데 100불까지 뛰고 와. 오늘도 92불인 예. 거고. 와. 그다음에 이제 푸틴이 세일링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나고 러시아 그 원유는 주로 아시아로 가는데 네. 푸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시아에 파는 석유는 호르무즈 통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바꿔보세요. 이런 거죠. 네. 근데 실제로 호르무즈 통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거는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가고요. 네. 인도로 가는 거는 지금 러시아가 미는 루트는 극동에서 동해로 해갖고 부산을 찍으면 좋은데 그냥 부산은 통과해서 말라카협을 해서 인도로 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안전하다라는 거죠. 아. 이제 그걸 또 세일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는 좀 탐이 나네요. 근데 우리 사실 입장에서는. 극동 블라디보스톡에서 오는데 거기서 우리 그 러시아 원유 받으면 2, 3일이면 와요. 근데 우리가 중동에서 오려면 20일 이상 걸리잖아요. 탐나. 그죠? 이제 그런 게 좀 푸틴이 이참에 막 네.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전쟁이 연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크라이나로 가야 되는 무기가 다 중동으로 가고 있는데 네. 지금 러시아가 요 틈에 원래 뭐 내내 그랬지만 하루에 막 500발씩 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드론하고 미사일 합쳐서.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걸 요격할 미사일이 없는 거예요. 다 페이트리어트 같은 게 중동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근데 러시아가 이런 수혜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란에게. 이란의 위치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의 뒷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동시에 중재자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죠? 3월 9일날 트럼프가 푸틴한테 전화해갖고 네. 좀 도와줘. 예. 이러고 둘이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러시아는 중동에 다 친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팔레스타인하고도 친하고요. 이스라엘하고도 친하고요. 그다음에 중동 라이벌이 사우디하고 이란인데 둘 다 친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인구가 1,0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130만 명이 러시아계 유대인이에요. 예전에 소련 해체되고 예. 대거 가갖고 러시아어 사용 인구가 1,000만 중에 130만이 있는 거고 네타냐후하고 푸틴이 엄청 친해요. 둘 다 장기 집권해서 집권 기간도 막 겹쳐요. 예. 그래갖고 2014년 크림 합병 때 그다음에 이번 전쟁 때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친미 국가인데 테러 제재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해. 그 정도로 친하. 예. 근데 또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두 당사자가 서로 전화해갖고 서로 막 의논하고 그리고 이상해요. 또 상대 전쟁에 대해서는 각자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정보 다 주고 있으면 사실 당사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중재자인 척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푸틴도 이란의 정보 다 주고 있으면서 우리 다치네 이러면서 우리가 중재할 네, 거죠. 우리가 중재해. 지금 이게 이 국제 관계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죠. 와. 강대국의 모습인 것이. 네, 트럼프가 그 말 직접 했어요.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에 한 거랑 비슷한 거 하는 거지 뭐 이 얘기까지 했어요. 예.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세계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그게 이제 러우 전쟁이 그 포문을 열었고 네. 지금 이란 전쟁이 그 끝난 세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던 세계 시작을 네. 돌이킬 수 없이 저는 네. 그러니까 쐐기를 박았다고 생각이 돼요.